그리고 이제 비운동성 징후의 치료인데요. 아까 쭉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언어 장애입니다. 호흡을 크고 분명하게, 목소리도 크고 분명하게, 한 호흡마다 가능한 언어 수를 점차 늘려가면서 한다. 그 다음에 크게 책 읽기, 노래 부르기, 거울을 보며 스스로 혀, 입놀림을 교정을 합니다. 치아 관리, 치아 이상의 원인은요, 구강이 건조해지고 불충분한 구강 위생, 또 약물에 의한 치아 손상이 오게 됩니다. 대책은 침 분비 원활을 하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구강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피부는요, 이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피부가 번질번질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이제 이 지질 분비가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지루성 피부염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목욕을 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예, 매일 목욕을 해서 피부 관리를 하면 좋습니다. 어지럼증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어지럽다고 그러세요. 이것이 제일 많은 게 이제 이 밸런스 장애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콜린성 중내 시상축의 기능 장애. 이게 파킨슨병 오면 이런 데가 잘 손상을 있거든요. 그래서 중내 시상축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기립성 어지럼증이죠. 누웠다가 일어날 때, 아이, 어지러워 하는 거, 이런 거. 피가 밑으로 확 쏠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파킨슨병 자체에 의해서 자율신경 이상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요. 예. 그리고 이 기립성 어지럼증, 이따 이야기 나옵니다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 근력 강화시키는 거요. 심혈관계 이상 어지럼의 원인으로 또 약물에 의한 어지럼증 이런 거 올 수 있고요. 원인 규명과 이에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기립성 어지럼증에 갈립니다. 매일 걸어야 돼요. 다리 근력을 강화시켜야죠. 그리고 혈액순환이 엄청 잘 됩니다. 그리고 앉고 서기를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리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역시나요.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한 달에 2번 또는 3번 이렇게 영양주사를 맞으면요. 요 영양주사로 해서 혈액량이 상당 부분 한 1, 2주 정도는 많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중 효과가 있죠. 영양도 주고. 주무실 때 상반신을 30도 정도 올려 잔다. 예. 그러면 자는 중에 이 자율신경이 좋아져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우리 사람 몸이 80%가 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물을 많이 드셔야 혈액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약간 혈압이 없다면 말이죠. 약간 짜게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심한 분들은요, 저기 의료기 상사 가면 다리에 스타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킹을 신으면 또 훨씬 낫습니다. 네. 변비의 원인을 보면요, 원래 이제 파킨슨병에서 아까 보니까 위장관부터 출발을 안 튼가요. 그것처럼 이 위장관 기능이 저하되고 배출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리고 항파킨슨병 약물로 인해서 변비가 올 수 있고요. 운동량이 부족해서 그러고 수분 섭취 부족해서 또 장기간 변연화제를 사용해서 스트레스로 항우울제, 철분 보충제, 제산제 때문에 또 내과적 질환이 동반돼서 또 치질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은 결국 이제 자체 또는 약에 의해서 오는 것, 이런 것들이죠. 예방법은요,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자. 그럼 뭐냐? 내가 해주려고 말씀드렸죠. 그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라.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라. 그리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가지시고 느긋하게 배변을 하다 하는 버릇을 일정한 시간에 식후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가 이게 배변 반사가 일어나는 때거든요. 그때 이렇게 앉아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신문을 읽는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입니다. 이거 쭉 적어놓은 거 이런 것들. 콩나물도 제법 효과가 있어요. 예. 서양자도 먹고 좋아진 분도 있고요. 고사리도 그렇고. 예. 이 말기울을 썼는데 잘못 썼습니다. 이거 밀기울인데요. 요게 굉장히 식이섬유가 많대요. 밀기울. 옛날에 개떡, 나이 드신 분들은 개떡 아시죠? 그죠? 그게 그렇게 식이섬유가 많답니다. 예.
아락실도 이거 맨다라미 씨로 만든 거래요. 예. 이것도 이제 변량을 갖다가 많게 해주는, 그래서 변비를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변비의 치료, 원인 요소 제거, 하루에 물 두세 잔, 두 잔 내지 넉 잔 정도 추가로 마신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마신다. 음식에 과일이나 채소의 양을 늘린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해조류를 많이 섭취한다. 필요하다면 변연화제를 복용한다. 하체는 가급적 2주일 이상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치질이나 내과적 질환을 치료한다. 이제 침 흘림입니다. 침 흘림이 많죠, 그죠? 원인은요, 고개가 숙여지고요,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술을 닫는 운동성 기능이 약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짭짭짭짭 이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이제 삼킴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의식적으로 침을 갖다 자주 삼켜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침이 난다고 해갖고요, 침 분비를 억제해주는 약을 쓰게 되면은 치아 위생에 좋지를 않습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그 보톡스를 침 나는 그 침샘에다가 해가지고 침을 안 나오게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대리 더 안 좋게 작용을 해서 요새는 하지는 않습니다. 관리는 자세 교정, 구부리지 않도록 하고요. 입 주위 근력 강화, 침을 자주 삼킨다. 그리고 나오면 뭐 그냥 닦아버리면 돼요. 예. 피로인데요, 많이 오죠. 근력 저하, 우울증, 수동증, 수면 부족, 인지기능 저하, 신체 활동 저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관리는 우울증, 수면장애, 인지장애 치료를 하고요. 도파민 약물로 조절을 하고, 수분 섭취, 비타민, 심적 안정, 과로, 요 항산화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따 또 이야기해 줄게요. 우울증, 이렇게 우울증도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떨어지고 의욕이 없고 불안이 심하고 정신 집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킨슨병 증상 때문에 생활 능력이 저하돼서 또 뇌줄기 신경 손상이 돼서 그럴 수가 있는데요. 관리는 이렇게 도파민 효연제, 항우울제, 뭐 인지행동 치료,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불안도요, 자주 오게 되죠. 보통 일반적인 뭐 불안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인으로는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고 또 다른 또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불안제, 휴식, 취미 활동으로 이제 심리적 이완을 한다. 골다공증인데요. 파킨슨병 환자들 되게 운동 안 찾습니까? 집에만 계시려고 그러죠. 그러면 햇빛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음식이 맛이 없으니까 자꾸 그냥 염분을 과다하게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슘이 이 염분 때문에 그냥 신장으로 배출이 증가되어 버려요. 안 그래도 칼슘이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골밀도가 감소돼 갖고요. 이 골반이 척추보다 더 많이 이제 감소돼 갖고, 이게 이제 원인이 운동 제한, 또 칼슘 섭취 부족, 일조량 부족,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골절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고루스 억제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운동도 꼭 하시고요. 그러셔야 됩니다. 몸이 마른다. 파킨슨병 자체 원인에 의해서 몸이 마르고 기도 하고요. 약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살코기를 약물 복용 1시간 후에 섭취를 하고요. 고단백 식이, 시니어밀 플러스라고 있어요. 요거 괜찮습니다. 요건 인터넷을 통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균형 영양식으로 그린비아, 엔카바, 하모닐란, 뭐 여러 가지 있죠. 예, 할 수 있고요. 식욕 촉진제로 메게스트롤, 또 트레스탄 이런 걸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운동을 좀 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몸이 마르면은 면역이 결국 떨어지기 때문에요. 영양을 챙기는 것이 제일 최고입니다. 살코기, 생선 이런 거 많이 드세요. 요통입니다. 등 구부짐으로 허리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해서 요통이 나타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배근을 강화시키고 물리치료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치료법을 사용합니다. 수면장애가 오는데요. 파킨슨병 수면장애가 92%나 돼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막 옵니다. 이렇게. 예,
쥐도 잘 나고요. 예. 렘 수면 행동장애는요, 자다가 막 주위 사람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혼자서 권투를 하고 막 고함을 치고 막 그러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꿈을 꿀 때는 온몸이 다 마비가 돼요. 그래서 꿈속에서 일어났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면 다음 검사를 하게 되면 여기 앞에 있는 이 근육에다가 건전도를 붙여요. 건전도를 붙이는데 이게 이제 꿈 수면을 렘 수면이라 그러거든요. 그 렘 수면 때는 이게 다 건전도 활성이 떨어져 있어요.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 있던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렘 수면 행동장애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나중에 파킨슨병이나 치매, 다른 변성질환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요 나오네요. 꿈꾸는 렘 수면 기간 동안 정상적인 무긴장 근육 상태, 이 근육에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죠.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후에 40 내지 65%가 치매나 파킨슨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이행이 됩니다. 평균 한 12년이나 14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루이 소체 치매, 다계통 위축증, 파킨슨병. 이 렘 수면 행동장애도 아까 알파 시누클레인이 그 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러분 봤죠, 그죠? 뇌로. 그 알파 시누클레인오 패시 동종의 질환들이에요. 요것들이. 요거 하고 렘 수면 행동하고 다 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이게 주로 먼저 나타나지만은 이 파킨슨병하고 같이 나타나기도 해요. 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그 연구를 했는데요. 서울대 김정민 교수가 이거 보면 요가 이제 그 미드브레인이라고 그 뇌간 중에서도 좀 위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는 이렇게 검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즉 렘 수면 행동 장애가 파킨슨병으로 진행되는 그 환자들을 갖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아주 통계학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특이한 점을 갖다가 이렇게 교수가 발견을 했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은요, 잠을 자려고 할 때 양쪽 다리에 불편감을 느껴서 잠들기가 힘들고 다리를 움직일 때는 호전이 됩니다. 벌레 기가는 느낌, 뭐 여러 가지 전류가 흐르는 느낌, 막 밤에 잠을 갖다 못 자게 만들죠. 그래서 이것은 도파민 활동의 감소와 연관이 있고요, 철 결핍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계 계통 약물과 항경련제에 잘 반응을 보이고요. 이 주기성이 4지 이상 운동증도 이제 갑자기 이제 20초 내지 40초마다요 짧게 이렇게 다리가 움찔움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것도 역시나 이런 그 파킨슨병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